나른한 오후, 어디를 가야 할까?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볼까? 아, 이야기 보따리로 유명하신 차산 선생님 만나뵈러 가야겠다. 차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법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아, 좀 떨린다. 두근두근. 어떤 분이실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내 오후의 일상을 채워줄까? 좋은 긴장감이 흐른다. 분명 뿌듯한 하루로 채워주실 거라 기대하며 차쌤의 이야기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차생과 청정 차산수 한 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특별한 공간인데요. 바로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랑 하냐고요? 박일환 전 대법관님 모시고 지적 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차산 선생 법률 상식 예. 유튜브 채널 이제 운영자로 계신데, 네, 좀 어떠세요? 운영하시는 요즘도 거? 운영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악플이 단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정구역이라고 혹시 어떠신가요? 청정구역. 이제 처음에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악플은 달리지도 않고 또 혹시 악플을 달면은 또 금방 댓글이 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네. 뭐 여기가 까지가 사는 청정구역이냐, 뭐 정말 뭐 청정구역이 맞구나, 뭐 잘못하면은 강제 팬 미팅 한다, 뭐 이런 댓글이 재밌었습니다. 네네. 대법관님 보고서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글쎄요,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지금 이제 또 10만 구독자 되셔가지고 이렇게 실버 예, 버튼도 예, 받으셨는데 네, 또 받으신 소감 또 예, 있지 작년 이제 않으세요? 8월 말에 이제 10만을 돌파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이제 요건이 됐다고 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 네. 미국에서 현지에서 바로 이제 직송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명이 청정차산수 한 잔이에요. 예. 이제 아무래도 또 차산 선생이라고 불리시는데 그 차산의 뜻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차산은 뭐 이제 그냥 바로 저산, 뭐 저산이라는 뜻이라서 그냥 네.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기 앞서서 이렇게 좀 호칭을 정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예, 뭐 네. 편하게 그냥 차 선생님, 뭐 차샘, 차샘 이렇게 차쌤 부르- 이렇게 예.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이 법률방송 기자 장한지.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예, 그럼 저는 뭐 한지 씨라고 부를까요? 한지 씨라고. 예.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컨셉을 그러니까 많이 세상 이치를 많이 깨달으시고 이제 좀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아빠의 느낌. 저는 약간 막내딸, 예. 세상 물정 모르는 막내딸의 느낌으로 이렇게 대화를 좋습니다.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법관 출신 1호 유튜버 이 타이틀 조금 어떠세요? 뭐 좋은 거죠. 이제 저 딸이 빨리 뭐든지 남보다 먼저 해야지 되지 남 할 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네. 1호 타이틀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반응 좀 어떠세요? 제 주변에는 잘 이제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반응이 없고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네네. 이제 학생 법조인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지금도 주된 구독자들이 이제 2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30대 한 5세까지 거의 한 80% 차지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로스쿨생 분들도 많이 이 로스쿨생은 뭐 보고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대법관 출신 유튜버신데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차쌤의 관심사. 제 관심사는 네네. 이제 뭐 이제 법조 생활은 이제 대충 이제 마감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얻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네네. 옛날의 경험도 전수해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사회 변화 이런 걸 또 제가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의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좀 유지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혹시 BTS 아시나요? 아, BTS 알죠? BTS도 그렇고 이제 블랙핑크도 그렇고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것도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또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이쪽 IT 산업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IT 산업과 한류 문화로 인해서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 것 같으신지. BTS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이런 사람들이 전 아시아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 가도 한국 말도 지금 배우는 대학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아주 확산돼가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죠. 차쌤만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일반 대중 가수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뭐 이제 뭐 나훈아, 뭐 나훈아. 이제 남진, 뭐 그건 남진. 나중에 또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뭐 이제 네네, 외국은 그래주세요. 이제 옛날에 뭐 저희들 그냥 상송, 뭐 깐존에 가서 뭐 또는 팝송 가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 듣고 자랐지.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좀 법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가장 이제 이 IT로 이제 저작권이 제일 중요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뀐 것이 왜냐하면 종전에는 저작권 그러면은 네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허락 없이 출판하고 네. 몰래 팔아 아. 출판해가 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복제해서 판다는 개념이 지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작권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작권자한테 비용을 안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저작권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 생겨서 이제 전송권, 이거 전파로 보내는 권리도 저작권자한테 있다. 허락 없이 보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작권자가 아주 잘 보호가 되고 있죠. 네. 아까 또 이렇게 법을 고쳤다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대표적인 판결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2007년에 이제 소리바다에 대한 사건인데 제가 그때 당시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2007년에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신화라는 가수 신하고 아주 있었죠.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CD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소리바다를 통해서 이제 음원을 다운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악을 예, 듣곤 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소리바다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여를 하셨다고. 관여라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이제 건가요? 저작권자가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네네. 못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소송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소리바다를 만든 분은 굉장히 이제 이 IT 산업, IT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원이 퍼져나가는데 크게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법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비한 상태에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퍼뜨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 이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 이제 아까 말한 전성권도 들어가고 또 복제권도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제 그 드러나가지고 이제 네네. 그것이 금지되게 됐죠. 아까 말한 이제 IT와 한류가 결합해가지고 음악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게. 네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는 큰 공헌을 세운 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안 그래도 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음원을 다운받을 때 약간 좀 이상한 그 냄새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유죄다, 무죄다,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딱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네. 자기들이 그 저작권법을 다 피해가면서 그 기술을 개발했기 네네네. 때문에 애매했는데 이제 나중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이 변하게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네, 자세히.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변화해가 저작권자를 보호해 주니까 네네. 이제 저작권자도 안심하고 이제 또 저작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게 돼서 더 좋은 음악이 이제 선순환이 되죠. 수입이 생기니까 재투자해가 또 네. 새로운 이제 음악 그룹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그런 수입이 오니까 네네. 그 수입을 재투자해서 일되고 네. 이제는 이제 음악만 해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네.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더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요즘은 뭐 부동산 리츠 같은 게 있는데 음악도 리츠 형식으로 투자 받아가지고 작곡가한테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의 지분을 뭐 1%씩 사가지고 네. 성공하면은 자기도 투자한 금액 몇 배를 벌고 네. 뭐 실패하면 또 투자해가 이제 손실 보고 하는 식으로까지 발전했으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오, 그 그런 자체가 것도 하나의 있나요? 회사가 된 거죠. 아, 예. 네네. 그러면 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또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관련된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네. 지적재산권이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지적재산권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음악 미술 뭐 어문제 저작권 뭐 이제 네. 미술 저작권 음악 저작권 이건 전통적인 저작권이고 네. 거기 또 이제 확장돼가 건축 같은 것도 이제 설계해가지고 건물 잘 지으면 그것도 저작권으로 이제 하고 또는 뭐 응용 미술 같은 것도 이제 하는데 그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예를 아주 쉽게 들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는 네. 그냥 뭐 타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골프장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을 치면은 나무 속에 박히면은 또 뭐 우르르 소리가 나고 나무에 맞아가 또 길에 떨어지면은 또 현실 세계가 똑같은 소리를 내고 네. 또 그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300m 나가고 200m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골프장을 그대로 이제 가상 세계에다 구현을 한 거죠. 네네. 그게 I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만드는 기술 자체는 우리의 머리에 지지 네. 재산으로 충분히 이제 돈을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그 이제 아주 그 훌륭한 하나의 성과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영업을 하니까 골프장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골프장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런. 골프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들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 비용도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가서 네네.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네네네. 그 소송을 이제 하니까 그거는 무슨 그 골프장에 대한 침해가 되겠다. 근데 법이 딱히 없어요. 근데 법이 없으면은 일반 법으로 가면 민법으로 가거든요. 네네. 민법으로 가서 그냥 불법행위가 된다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자꾸 나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저작권도 아니고 뭐 특허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이제 그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특별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로 앞으로 편입될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거야 지금 이제 네. 많죠. 뭐 우리 네. 이제 AI가 발전하니까 AI에 기반한 무슨 이제 자동차가 네.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술은 해결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니까 뭔가 네. 이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이건 기계는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가면은 자동차를 한 사람 쪽으로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안에 탄 사람하고 밖에 제3자 할 때 안에 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냐, 밖에 사람을 보호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니까 어렵죠. 취재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이제 법과 제도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왜냐하면 현상. 법이라는 것은 이제 네.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존 질서가 너무 빨리 이제 붕괴되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자체가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해치니까 그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이제 변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향을
다수가 의사가 합치가 돼야 법을 고치지. 네네. 무슨 어떤 선구자가 앞으로 이래 돼야 된다 해가 네. 법을 고칠 수는 없거든요. 방향은 맞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이 조금 더 늦게 이제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합의하는 과정 그렇지. 속에 있는 맞아요. 거다. 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저희 법조계 이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 네. 이 이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형사보상금 7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형사보상 청구는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네, 형사보상 청구는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네. 그 미결수로 구속된 사람들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제 수입 상실을 했으니까 그걸 보상을 청구합니다. 그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걸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되고 또 60날로부터 5년 내에 해야 되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건 예전에는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래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결정이 나면 돈은 검찰청에 가서 받습니다. 형사보상금은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못 네. 받는 수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못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게 뭐 확정될 때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대부분의 뭐 검사가 상고했다든지 하면 판결이 언제 나는지 연락도 안 되면 모르는 수도 있고 해서 시간도 놓치고 하는 수가 많은데 이제 그때 당시 형사소법 규정이 너무 이제 시간이 짧다. 이래가지고 느려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진범이 늦게 잡혀서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국민이 국가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 최모 씨가 이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와 이제 담당 형사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약 13억 원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 형사 보상금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형사보상금은 네. 뭐 무죄가 되면은 그냥 이제 딴 거 안 따지고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금액을 산정해서 주게 이제 된 것이고 네네. 손해배상은 이제 무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불법 행위. 고의를 하든지 과실을 하든지.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 미스로 그래 된 것이지 무슨 고문을 했다든지 뭐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부탁을 받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네네. 어떤 자기 능력상 하다 보니까 잘못 짚어가지고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야 불법 행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된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고문을 가했다든지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은 이제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형사보상을 받은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공제를 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조금 더 금액이 많아지면 좀 더 받을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위자료도 그냥 형사보상 청구할 때는 위자료를 따로 주지 않는데 근데 사형수의 경우는 좀 다른데 네. 따로 주지 않는 그 일반의 경우는 위자료가 따로 없는데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면은 위자료를 또 따로 주니까 네. 예컨대 이제 옛날에 해가 하면은 10년씩 20년씩 옥살이 하면은 그냥 수입 상실액만 하면 금액이 적거든요. 옛날 물가 수준 따지고.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위자료로 그걸 좀 더 보상을 많이 해주는 이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관련 얘기 해보겠는데,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당사자는 이제 상대방의 소송 비용, 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줘야 한다고. 근데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상환을 해줘야 되나요? 예,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네네. 그것도 좀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누명을 벗었는데 그 비용도 좀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네네. 논의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주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 네. 그런데 또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래는 또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국선 변호료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주라고 해서 그 사건에서는 한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상당의 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안 되죠. 네네. 네. 무죄를 받아서 돈을 상환해 주는 일이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사실 이제 보상을 해주면은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없으면은 뭐 제일 좋겠지만 또 여러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부득이하게 생깁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속을 하는데 네. 수사가 끝나고 또 재판을 1심을 하고 이러면은 많은 증거도 수집되고 또 이제 형량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이제 무죄를 다투고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제 네네.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유죄 무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 네. 이런 사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취해가지고 보석을 해주든지 네. 구속을 취소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폐해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세 번째 주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님 재판이라는 이제 좀 비판 자주 섞인 그런 목소리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 원님 재판이라는 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건 이제 네. 그냥 뭐 사또 재판이라고도 하는 분도 네, 있고 네.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연구는 많이 했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상당히 네. 이제 체계적인 어떤 그 정법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이제 살았다고는 말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사법제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민사나 형사나 이제 많이 미흡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원님이 다시 경찰 역할도 하고 또 검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하고 네. 또 민사재판 하면 뭐 변호사가 있어가 서로 주장을 하고 증거를 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훌륭한 원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네.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원님을 만나면은 네. 또 반대되는 결론도 나오고 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왜 이래 합니까 저래 합니까 따질 수도 없고 네. 그게 답답하죠. 근데 지금은 소송법이 이제 다 당사자한테 이제 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은 상급 부분에 또 이제 상소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혼자서 뭐 판사 역할, 검사 역할 또는 뭐 원고 피고 말을 혼자서 다 이제 하는 걸 빗대가지고 네네. 원님 재판을 하는데 요즘 판사가 너무 이제 당사자가 할 것을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은 원님 네. 재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차쌤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차쌤 프로필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리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한다. 또 부드러운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훌륭한 원님이셨는지.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용어가 이제 사용되지가 않고 사법 신뢰가 좀 회복이 될까요? 이제 그런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거 하려면 우선 이제 변호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변호사들이. 당사자들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받아가 네. 이제 충분한 이제 법정 투쟁을 할 수 있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를 선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주는 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변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국가가 좀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판사나 검사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지. 예. 좀 더 사명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판사할 때는 그것이 일상이잖아요. 네네. 늘 재판을 하니까. 근데 당사자는 평생에 이제 한 번, 두 번 하니까 정말 일생일 때 큰 일이죠.
이제 검사분들은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검사분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변론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변호인분들은 좀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변호사가 좀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또 변론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는지. 이제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네. 너무 흥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흥분을 하지 않는 게 여유가 너무 이제 없고. 당사자한테 네. 몰입돼 가지고 몰입돼서. 사실 당사자도 변호사한테 100% 안 틀어놓습니다. 네. 아, 재판 이렇게 끝나면 내 입장은 뭐가 돼요? 법대로 해주지 뭐.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막 흥분을 하는 너무 이제 그런- 몰입해가지고 네. 이것이 우리가 지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두 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매 건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직업상 그런 어떤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피고인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봐야 또 객관적으로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재판 진행과 또 이렇게 법원에 계실 때 이렇게 많은 좋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또 약간 거리두기를 지키셨던 점이 있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첫 회. 첫 회를 하니까 저도 상당히 딴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목이 약간 너무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전문 분야 네. 방송이 나온다니까 또 상당히 또 좀 수준도 네. 조금 더 법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고 네. 좀 더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그렇네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네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차산 선생 법률 상식 한번 홍보 한번 해볼까요? 지금 10만 구독자 넘으셔서. 예, 차 선생님 네. 법률 상식은 뭐 제가 이제 실버. 네. 2년 반 다 돼 갑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는 들어섰는데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어려운 콘텐츠 발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네. 또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소재를 또 찾아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하고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